야, 여기 고정되시면 우리 의원님이 우리 이거 통합이미 여기서 새날에서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해당 행위자 되면 어떻게? 걱정하는 건 바라지 않고 네. 저희 서울시장 같은 데로 보내버려야죠. 그렇죠.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저의 영광이지만 박시정이 자기네 고정하라 그래서 그건 그 아버지가 아들 회사 취업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자, 어쨌건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새날을 너무 사랑하시요. 오늘은 일일 패널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네. 재밌네요. 인터뷰 말고요. 근데 분명 목적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좀 이따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현안 이야기 하나만 또 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자 이렇게 국민의 지임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탄핵하고 싶어도 됩니까? 숫자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김명수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면 더 꼬입니다 일이. 지금 그래서 아젠다를 던질 때는 실현 가능한 거, 좀 모양 안 빠지는 거, 명분이 있는 거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막상 탄핵하자 했더니 100석밖에 안 되고 사퇴하려 했더니 다시 문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더 센 사람이 유명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이거 전문 용어로요. 외통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성근 판사와의 그 녹취록 깐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탄핵받아 마땅한 그런 판사 아닙니까? 그렇죠. 임성근은 뭐 작정하고 녹취하러 간 거잖아요.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가서 녹음하고 이야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판사 징계법에 의해 가지고 어차피 자기 사퇴를 못 하잖아요. 못 하는 상황인데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나름 자기 딴 이제 함정을 판 거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그나마 좀 높았잖아요. 근데 그 민낯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좀 많이 치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법부의 느낌이었어요. 신뢰가 높았다는 그나마 건 다른 남영희 선생님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27일 날 제가 무죄 나오고 28일 날 최강욱 의원이 유죄 나왔는데 이 판결만 한번 보십시오. 구해갖고. 야, 이건 무슨 연수원 사법연수원생들이 습작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온갖 판결문을 다 받아봤잖아요. 판결문을 딱 보면 그 법관의 실력과 소양과 이게 딱 나오는데 진짜 그 법관들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판사들은. 그런데 이분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요. 검사들 주장 의견서를 그대로 컨트롤 C 해갖고 그렇죠. 따붙이게 한 것 같아요. 글자 몇 개만 바꾼 느낌. 예, 그럼 그렇죠. 그렇죠. 최강욱 의원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가 일부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사들 저는 이제 3명 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썼는데 판사들의 어법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술자석에서도요. 절대 이렇게 말을 미리 끼지 않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최종 결정이라고 늘 봐요. 이거 제가 진짜 모릅니다. 제가 검사 변호사 썼을 때 저도 몰랐는데 같이 몇 차례 이제 다른 판사 출신들 변호사들하고 술을 먹다 보니까 한두 시간을 계속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얘기하면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래요. 야, 네가 지금 여기서도 판사인 줄 아니? 그리고 그분들의 기본 소양이 이런 거 녹취하는 거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설마.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마 2시간 녹취를 다 공개하라고 해보세요. 늘 판사들은 유죄의 뜻도 얘기하고 무죄의 뜻도 얘기합니다. 양쪽의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갖고 마치 거래를 한 듯이 그리고 이분이 소신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하는 듯이 이렇게 이것을 각색해서 편곡을 한 거예요. 편곡. 예? 오늘 저녁에 이제 모 방송국에서 싱어게인 하지 않습니까? 원곡을 편곡을 하잖아요. 이 편곡을 잘못하면 다 떨어져요. 그걸 보실 시간도 있으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짤방으로. 30호 팬이세요? 짤방으로. 유명한 거는 요약본으로 다 외우고 다니시면 사이가 앉아가지고. 다방면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분의 아픈 심정을 아마 달래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같은 동병상련의 이 대법관 한 패밀리로서
내가 보기에는 심정을 좀 달랬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이던데. 근데 심정을 달랬는데 이분이 그거만 딱 띄워갖고 자 보세요. 내가 항상 설치더라 이거의 방점 딱. 예, 항상 왜곡의 사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조차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근데 어느 사람들이 다른 종교 신자가 딱 성경을 들이밀면서 이거 보세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앞에 어리석은 자들을 빼고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좀 논리가 끝내주시네. 예? 최고. 그 왜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왜곡한 걸 갖고 탄핵을 하고 아니 벼랑은 자기들이 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올 생각인가? 그러네. 그리고 사퇴를 하라고 하고 사퇴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려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가 보기에는 저기 그 한 100명 중에 심정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 그게 그분들이 기가 막힌 아니라고 툭 던져놓는데 이게 지뢰밭이었어. 지금 지뢰밭 전략이에요 그게. 이게 전문용어로 팀 키우고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에서 머리 나쁜 지휘자는 적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이런 게 적은 부분만 죽인데 머리 나쁜 지휘자는 폭탄이 떨어지는 곳만 끌고 다닙니다. 희한하죠. 이런 게 야당복인가? 1인주의 야당복이죠. 야당복이잖아요. 야당복이잖아요.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북한 원전 던졌잖아요. 예. 오세훈이 밟고 터졌어. 지금은 그쪽 그 주호영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는 합리적이라고 뽑힌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만 가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단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수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정진석 의원 저는 지난번에 안철수 편을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안철수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한 소리 하니까 깨갱했잖아요. 주호영 의원은 여기 또 동문 아니에요? 아 조금 알죠, 조금. 아니 동문이죠. 대학교. 아니, 조금 알죠.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 동문 맞죠?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죠.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분이 무척 괜찮은 분이에요. 합리적으로 좀 주호영이 그분이 서울대를 1차에서 떨어집니다. 열받으니까 2차 그 대구에 있는 모 대학을 가요. 영남대? 예, 그 4년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인가 조기에 그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요. 열린우리당 만들 때 열린우리당을 올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분이 한데. 영이 예. 하려고 했었어요. 소수 의견을 많이 낸 판사였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맹모 삼천지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맹자 말씀 중에 친구 얘기가 많아요. 그 주호영 그분이 친구를 잘 사귀었어요. 금목자. 예, 물이 좋은 데 갔어요 이제. 그죠. 이상한 데 가갖고. 그 웹툰 만화가 윤서인은 맹모 3천지기를 맹모가 3,000번 이사했다로. 그 옮길천인데. 아니 우리 이제 김명수 대표과는 제가 어디 방송 토론 나가서 잘한 말씀했다고 했다가 제가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저기 그 신문에서. 저는 사실 그 김명수 대법관 이야기 뭐가 잘못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들 내부의 정보를 좀 캐야 되는데 그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잖아요. 정말 이게 그 호랑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행정처장을 통해서 법원 인사는 다 하는데 행정차장이에요. 행정처장 바로 밑에. 근데 이 행정차장이 완전 보수입니다. 그래서 정책실장은 약간 진보적 성향의 사람을 넣고 정책을 놓으니 인사는 준다면서 정작 중요한 인사를 보수 쪽에 줘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균형을 맞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법원 판사도 어쩌고저쩌고 정치적 성향이 있는 최강 뭐 이래도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어. 인사를 저쪽에서 갖고 갔기 때문에 이럴 정도로 균형 잡힌 이 그 법원을 운영하는 분들이거든요. 인사를 딱 쥐고 틀려고 법원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양승태 같은 사람 안 오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와보세요. 저분들 진짜 세상 살기 힘들어집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할 때 그때는 민주당이 숫자가 적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길 만한 사람을 임명한 거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가 오면 민주당 뭐 범여권이 180석이나 되는데 무조건 통과 아닙니까? 지금은 김명수가 하는 게 저쪽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낫죠. 예. 아니 뭐 사퇴하고 새로 뽑으면 좋죠. 새로 임명이죠. 새로 임명하면 좋죠. 새로 임명하면 또 그 다음 대통령 중간까지 임기를 또 하시게 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흔들어 놓으니까 이걸 흔들어 놓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지고
부산도 민주당이 약진을 하다가 주춤했어요.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4월 7일까지요. 얼마 정도 남았냐면 한 60일 남았거든요. 다른 나라 정치 일정 60년과 맞먹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천변 도섭을 합니다. 저는 그 검찰이나 사법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 두 가지 입장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나마 그 중에서도 진보 개혁적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법부라든가 검찰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불신을 깔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사법은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는구나라고 까는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저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극단적으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 판사는 다 없애고 그냥 AI를 쫙 깔자 이야기를 제가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배심 문제까지 같이 하면 좋을 거고.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나 검사는 좀 이 심리적인 부분을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판사들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법규 해석의 문제인데 특히 이번에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최강욱 대표 재판 때 앞에 국민을 가르치는 듯한 이 판사들의 표현에 좀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지가 공부 잘한 거 외에 뭐 저보다 그렇게 존경받게 아니 공부 잘한 게 아니라요. 네. 잘 외운 거, 잘 외운 암기 거. 잘한 거. 네. 공부 잘한 게 아닙니다. 암기한 거. 그러고 정경심 교수 재판의 문제를 딱 하나만 얘기해 주면요. 정경심 교수를 인간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건 그렇죠. 인종차별보다도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4년 유죄를 때리고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이렇게 어떠냐. 물어봐요. 어느 판사가 유죄를 때리고 심경을 물어본 판사가 누가 있습니까? 내 멋대로 했고 당신 감정 그래. 당신들 권력을 이렇게 휘둘러도 여기선 꿈쩍 못해. 쪽팔리지. 고통스럽지. 이 심경을 얘기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뭐라 했어요. 저처럼 법원 알면 지금 나한테 유죄 때리고 심경을 얘기하라고요? 어느 법원에서 어느 판사가 이렇습니까? 지금 저 모욕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정경심 교수가 너무 놀라갖고 그 심정을 우리 변호사가 대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변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욕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 상당한 연예인한테 가갖고 마이크 들이대면서 소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미친놈들이지. 그런 상황에서.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